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8일 만에 5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동호인 모임의 자제를 당고 있습니다. 장당 320원짜리 마스크를 사려고 주말 아침 일찍부터 대형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90만 장 품절 소식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라니까 싸게 판다 그래갖고 기대에 잔뜩하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형충일 추념식에서 평화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적은 역시 적이라며 무력 도발을 시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는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 10대가 넘는 카라반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으로 야영과 취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차장에 카라반이 서 있는 게 큰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9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10일쯤 제주부터 장마에 들겠는데 예년보다 열흘이나 빠른 속도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어제 51명 늘었습니다. 8일 만에 다시 50명대로 치솟았는데요. 특히 운동시설인 탁구장 3곳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데다 환기, 마스크 쓰기 모두 쉽지 않은 것이죠. 첫 소식은 김담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탁구장을 다녀간 52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남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근 탁구장 2곳을 더 이용했는데 3곳에서 지금까지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초발 환자분이 3군데의 그 탁구장을 방문하신 걸로 확인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 양천 탁구장 쪽에서 환자 발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탁구장 3곳의 회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운동한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탁구장에 시합으로 다른 탁구장에 또 시합으로 그랬대. 그래서 탁구장에서 다 걸렸던 거야 지금. 이 집에 가서 이거 했어.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어 현재까지 최소 4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에는 이 업체 행사에 다녀온 70대 확진자의 고등학생 손녀도 있습니다. 이 손녀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이틀 동안 인천 뷰티예술고등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조사돼 재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교회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등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실내 운동시설이 탁구장이 처음은 아니죠. 밀폐된 공간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거친 숨을 쉴 수밖에 없고 바이러스가 번지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권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충남 천안에 워크숍을 다녀온 강사들이 강습했던 줌바 댄스 시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동작구 헬스장.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 3곳까지 모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실내 스포츠 시설입니다. 대부분 실내에 있어 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또 호흡 수도 많아지고 비말이 좀 많이 퍼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감염들이 좀 집단 발병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는 역학관리보고서를 통해 건강한 일반인이라도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집단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많은 호흡량이 필요한 운동을 격하게 하면 침방울을 통한 감염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집단 감염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정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방심의 틈을 어김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줌바 댄스 강습과 관련해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응 전략을 찾으려는 보고서까지 나왔지만 실내 체육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정말 한순간에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오늘 같은 날 마스크 쓰는 것도 정말 고역입니다. 침방울 막아준다는 얇고 싼 일회용 마스크가 판매를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긴 줄이 섰습니다. 아침 7시 이른 시간부터요. 박정서 기자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마트 입구에 긴 줄이 생기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다급한 마음에 달리기까지 합니다. 유지해서 이동 부탁드릴게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오늘부터 장당 320원짜리 일회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자 개장 전부터 인파가 몰린 겁니다. 오전 7시부터 번호표를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직원들이 거리 두기를 요청합니다. 번호표 받으시고요.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여 계시지는 마시고. 더워진 날씨 탓에 숨쉬기 편한 일회용 마스크를 찾는 겁니다. 94가 좋은데 너무 비싸고 또 숨이 이렇게 잘 가고 그러니까 또 얼굴 막 틀어보자 생기더라고요. 지금 매장이 열리는 오전 10시가 막 지났습니다. 제 뒤로는 길게 줄을 볼 수 있는데요. 판매 시작 전 오늘 준비한 마스크 물량인 1000박스의 번호표 배부가 모두 끝났습니다. 좀 기다린 것도 보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행복해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처음으로 80 쓰다가 이거 쓰고 나왔거든요. 80보다는 좀 심하고. 품절 소식에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서 분산해서 나눠드려서 몇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영상이 판다 그래갖고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아니 멀어서 1시간 넘게 걸려서 왔는데 한 그릇 했네요. 8시쯤 와야 될까? 오늘 전국 점포가 준비한 물량 90만 장이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천만 장을 소진할 때까지 판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6월 내에 2천만 장이 소진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도 오늘부터 덴탈 마스크를 장당 650원에, 롯데마트는 장당 580원에 판매했습니다. 여름용 침방울 차단 마스크 판매 첫날부터 사이트가 먹통이 됐던 업체 웰킵스는 서버를 재정비해 다음 주 월요일 판매를 재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천안함 유가족들 현충일 추념식에 뒤늦게서야 초청을 받기는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도 올해도 천안함 피격, 또 연평해전 모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북한을 더 생각한다며 유가족들은 섭섭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호국 선열들과 코로나19 영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신창섭 주무관과 피재호 사무관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했던 유가족들은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북한의 연생자인데 그거가 조금 소외되어지는 뭐랄까 지우개를 지우듯이 묻혀버리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섭섭했죠. 후배 날이잖아요.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서 사실 행사를 하는데 북한하고 어떤 그 연계된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정부가 초청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참석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참석하고 안 하면 얼마나 그렇겠고 우리가 소외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게 이제 조금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 저희가 뭐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모양새가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내적으로 우리 애들도 거기 묻혀 있는데. 홀대 논란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와 유가족들을 각별히 챙겼고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행사도 참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대북전단 살포를 물고 늘어진 북한이 갈 때까지 가보자며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으름장에 화답이라도 하듯 우리 정부가 즉각 전단 살포를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적은 역시 적이다 야멸차게 되받아쳤습니다. 적은 적, 혹시 이 말이 군사 도발까지 시사하는 걸까요? 황아람 기자가 분석합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각오하라는 담화를 내놓은 지 하루 만입니다.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폐쇄 등 언급한 조치 중 첫 단계입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을 두고 북한이 대화 재개를 바라는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헛된 개꿈이라며 강한 거부감도 드러냈습니다. 더러운 인간 쓰레기들이 삐라 살포 행위를 묵인 저장하고 위험한 도박을 노는 남조선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적은 역시 적. 남측이 필요해야 할 판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해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당장 오는 25일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추가 살포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며 추가 도발에 명분을 쌓아가는 거죠. 오늘자 노동신문도 남조선 당국이 제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내고 하루 뒤 통일전선부가 더 험한 말로 대남 비난 담화를 냈죠. 왜 이럴까요? 북한의 속내를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성시온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통일전선부가 김여정 부부장이 조치를 지시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 맹공의 중심에는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김여정이 달라졌다인데요. 지난 2018년 남북관계 훈풍해 볼 때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반공화국 비라를 살포한 앙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온탕에서 냉탕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얼음탕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도 있잖아요. 네. 왜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대남 메시지 내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담화에서 좀 힌트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 함께 보시죠. 이 김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 예. 실제로 김 부부장 담화 다음 날에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담화를 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껏 알려진 대로라면 김 부부장의 소속은 오른쪽 보시는 대로 당 중앙위 또는 조직 지도부인데요.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통전부로 옮긴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조금 낮고요. 네. 이 사실상 소속에 관계없이 또 직함을 뛰어넘어서 외무성, 통일선전부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2인자임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요. 김 부부장의 그제 담화가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뜻은 김 부부장이 명실상부한 2인자라는 건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도 네. 공표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존재감을 확실히 과시하겠다로 보이는데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걸까요? 네, 여기서 좀 힌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6%입니다. 예. 1997년 고난의 행군대가 마이너스 6.5%였으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 거죠. 따라서 그 남한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그 내부적인 동요를 좀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요. 또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을 좀 최대한
눈에 띄게 좀 부각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화답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네. 없었던 것이 우리 정부가 또 이렇게 북한 발언을 듣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접경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똑같이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 네, 그 의미와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네. 하지만 통합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고 있어서 좀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요. 또 사실 전단 살포라는 게 굉장히 기습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도 사실상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시원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추모식을 찾았습니다. 사실 세상이 발칵 뒤집힌 지난달에도 할머니는 한 추모 집회에 나와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죠. 그런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 죄 있으면 죄값을 받으라, 정의원도 수요 집회도 없애라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귀를 열고 기울일 때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경북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 주모제를 찾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 술잔을 올리자마자 울분을 토해냅니다. 위안부를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30년이나 팔아먹은 지금에 드러났잖아. 이 할머니는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지금의 정의기억연대가 없어져야 하며 수요 집회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데모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와 같이 정신내 대책 협의회라는 것도 없애야 되고 이자들이 다 없어야 된다. 또 윤미향 의원을 향한 격양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도 하지 않고 갔다며 드러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해결하고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결도 안 하고 또 어디 간다고 곡하고 지금 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미향 씨인데 하신 말씀 있으면 안 돼요. 할 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을 때만 죄를 받아야죠. 이 할머니는 윤 의원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선 볼 이유도 없고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1억 원 넘는 비싼 차를 발레 파킹 시켰는데 도둑 맞았습니다. 범인을 잡기는 잡았는데 이건 또 웬일일까요? 도둑이 아니고요. 주인이 아닙니다. 황당한 절도 사건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리주차를 하던 직원이 시동키를 차량 내부에 둔 채 잠시 운전석을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 길 반대편에서 남성이 나타납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차량을 후진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대단하네요. 완전히 여유 있었다니까. 경찰들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90초 만에 시가 1억 원어치 고급 수입차를 훔쳐 달아났던 이 남성이 범행 하루 만인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난 차량을 이용한 2차 범죄 가능성까지 우려한 경찰은 인력을 대거 투입했고 주변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져 이 남성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남성이 밝힌 범행 동기에 경찰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차 주인이 차량을 가져오라고 시켜 가져간 것뿐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알고 보니 대리주차를 맡겼다가 도난 사실을 신고했던 남성도 이 차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외제차 도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최소 5명이었습니다. 차량 주인은 A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A씨도 같은 방법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B씨에게 받았습니다. B씨가 넘겨받은 차량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사용했는데 C씨가 주차를 맡긴 차량이 사라진 겁니다. 차를 훔친 사람은 A씨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차 주인으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은 A씨가 범행을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본래 차주가 사라졌던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 등을 상대로 채무관계 등을 조사한 뒤 절도죄가 아닌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떡하니 명당 자리에 대놔서 불법일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 10대 넘게 서 있는 카라반 얘긴데요. 서울시가 몇 번이나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서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늦은 밤 여의도 한강공원 무료 주차장에 불이 켜진 카라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카라반 밑에는 플라스틱 통을 달아 폐수를 모아놨고 카라반 안엔 이불도 보입니다. 카라반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쓰라고 줘서 그냥. 카라반 외부에는 에어컨 실외기, 위성-TV 수신기가 달려 있습니다. 한강공원 가로등 시설에서 카라반까지 연결된 전력선도 보입니다. 카라반 바로 옆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선 배달음식 포장 용기와 술병이 쏟아집니다. 이곳 주차장엔 모두 14대의 카라반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 민원이 접수됐는데 서울시는 인근 요트장 운영업체가 갖다 놓은 것으로 보고 수차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치우겠다 얘기는 하죠. 대화나 이런 걸로 안 되니까 이제 저희도 부득불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의뢰를 한 거죠. 여의도 한강공원 산책로입니다. 카라반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수개월째 운영 중인데요. 모두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요트장 운영업체를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 인근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카라반에서 야영과 취사를 한 것으로 본 겁니다. 요트장 운영업체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좀 취사를 하거나 일반적인 카라반의 용도로 사용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차장에 카라반이 서 있는 게 큰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업체 측은 또 일부 카라반은 업체 소유가 아닌 요트 선주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요트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카라반을 설치한 이유와 운영 방식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의붓 어머니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뒀던 9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은 백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지금 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기는 어딘가요? 네, 숨진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저렇게 분향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네.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아이 아파트였는데 너무 몰랐던 자책감에 제발 살아서 오기를 바랬는데 애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슬픈 일은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바랄게. 네, 분향소 벽면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메모글들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아이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에 7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을까. 네. 애석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추모객들은 음료와 과자, 사탕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네, 죽은 아이는 말이 없으니 더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의 이모가 올린 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2018년부터 친엄마가 아이를 한 번도 못 봤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연인가요? 네, 자신을 숨진 아이의 친이모라고 밝힌 여성이 남긴 글입니다. 언니가 이혼을 한 뒤에 친아빠에게 수차례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이가 엄마를 보기 싫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럴 리가요.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의붓엄마와 살림을 합친 직후라는데요. 당시에는 의붓엄마와 친해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몸에 난 상처나 멍을 친엄마에게 들킬까봐 못 만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뭐 뒤늦은 얘기지만은 의붓 엄마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보면요. 살인죄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탤런트 유선 씨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이 지키고 보호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되거든 지나치지 말자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동학대 처벌 강화 이러한 해시태그를 통해서 청원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숨지면서 의붓 엄마에 대한 혐의는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뀌었습니다.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인죄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네, 경찰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긴 했는데 아이가 숨지기 전에 의붓 엄마가 캐리어 문을 먼저 열었다는 부분, 그리고 스스로 119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사실은 힘든데 저도 아이 엄마거든요. 그래서 유선 씨 SNS 글에서 지켜줄 수 있었는데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지켜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진짜로? 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이 아이가 체중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학년이면 저희 큰애가 20kg 때인데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kg 나가야 되지 않나요? 네, 아이의 몸무게는 23kg이었습니다. 평균과 10kg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5일, 그러니까 어린이날에도 의붓 엄마가 학대를 해서 머리가 찢어져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요. 의료진이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가 경찰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의붓 엄마와 아이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년에 4차례 정도는 옷걸이 같은 것으로 맞았다. 이 말이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9살 아이가 저렇게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보다가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신고부터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미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시위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워싱턴 근교에 대기하던 1,600명 넘는 미군도 철수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된 흑인 남성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 야당 대선 후보한테 비열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휴스턴 도심을 가득 채운 시위대가 흑인을 살해한 백인 경찰을 규탄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겁에 질린 5살 아이에게 경찰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사태 초반에 격한 충돌은 거의 사라지고 그 저녁 시위는 평화 분위기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워싱턴 외곽에 출동한 공수부대 병력을 돌려보는 데 이어 남은 육군 헌병부대도 복귀시켰습니다. 폭도를 진압하라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아끼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아진 고용지표를 부각시키며 흑인 사망자 이름을 거론합니다. Hopefully George is looking down right now and saying there's a great thing that's happening for our country. There's a great day for him. It's a great day for everybody.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곧바로 비난했습니다. For the president to try to put any other words in the mouths of George Floyd, I frankly think is despicable. 백인 경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캐나다 총리도 무릎을 꿇어 희생자를 추모했고 할리우드 배우 출신인 영국 왕손 부인도 지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폭력 사태가 잦아든다지만 약탈 피해까지 봤던 우리 교민들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가운데도 가게는 대체할 수 있지만 생명은 대체할 수 없다. 차별받는 흑인들의 공감하는 말씀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들어보시죠.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약탈범들이 들이닥쳐 쑥대밭이 된 의류 매장입니다. All he had to do was just watch them just come in and just take everything that was ours. And I don't think that's like fair for us because we're small business owners. 과격했던 시위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한인들의 고충은 여전합니다. 여기 시위가 많다 보니까 그 경찰이나 이런 인력들이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사소한 좀도둑이나 기물 사고는 계속 조금씩. 외교부와 한인회가 나서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빈틈을 노린 좀도둑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짧은 애들용 알려주는 야구 계세요. 그거 안 세그러면 그런 수사가 안 깨지니까 그거가지고 수사 안 깨지니까 나가버렸어요. 약탈당한 상점은 손님 발길도 뚝 끊겨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시는 분이 한 10명 오시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는 흑인 사망 항의 시위에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의 시위는 아시아인들이 주도했는데요. 우리 교민들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숨을 쉴 수 없다라는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이 담긴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No matter who is being oppressed, I think it's up to everyone else to point it out and to show that it's not right. 약탈 피해를 입은 한인 주인은 식당의 모든 것들은 대체 가능하지만 흑인들의 생명은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무려 8분 46초.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사망한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른 시간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연대 시위가 열렸는데 서울에 사는 뜻있는 분들도 침묵으로 항의하는 이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팻말을 손에 쥔 사람도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침묵 시위가 열린 겁니다. 지금 한국이나 아시아에서도 누군가가 이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김에 내가 해보자. 시민 한 명의 제안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SNS에서 보고 나왔습니다. 분노와 연대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들어온 손팻말을 뻗으며 도심 행진을 시작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외국인들도 행진 대열에 합류합니다. Really just to show solidarity with everyone protesting in America. If it had been my brother or someone related to me, it would just be heartbreaking. That's what I thought. 1km에 가까운 침묵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시위는 한국에서도 처음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여론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탄희의 고백. 어떤 걸 고백했습니까? 네,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로 불리는 두 의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개원 하루 만에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치료에 들어갔고 이수진 의원은 판사 탄핵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다른 행보인데요. 먼저 이탄희 의원의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알린 인물이죠. 이 의원이 SNS를 통해 공황장애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선 이후 극도의 불안이 지속됐고 네. 하루에 2-3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네, 지난 2017년이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를 뒷조사한 파일을 관리하면서 증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회복됐지만 정치를 시작하면서 공황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면서 네. 의정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법농단 후유증을 나는 아직도 겪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의정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수진 의원은 어떤 논란인가요? 이수진 의원은 다음 주부터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를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의원은 판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에 네. 권한남용 의혹을 폭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네. 이 의원의 인사 조치는 업무 역량 부족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네. 이에 이 의원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의원을 향해 사적 복수를 하라고 의원으로 뽑아준 게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예.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하행 속 축제. 어떤 의미일까요? 21대 국회가 어제 여야의 이견으로 반쪽 개원했죠. 네. 그런데 본회의장 안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보니까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밀접 접촉하면서 아주 여야 뭐 선수 구분 없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특히 그 김혜지 의원의 안내견 이름이 조이죠. 네. 조이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고요. 관심이 높다 못해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한 의원은 조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또 다른 의원도 그 옆을 지나가면서 조이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죠. 보행 중에 절대 안내견을 쓰다듬어선 안 됩니다. 네네. 이름을 부르거나 간식을 주는 행동도 허락 없이 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안내견이 아니어도 남에게는 일단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자리는 잘 찾았습니까? 네, 본회의장엔 현역 의원이나 국회 사무처 일부 직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명패를 찾지 못할까 봐 이례적으로 보좌관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네, 안내견 조이도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더워서 정말 여러분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입니다. 아예 예년보다 2주 빨리 이른 장마가 올 수도 있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자, 오늘 더워서 정말 여러분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입니다. 아예 예년보다 2주 빨리 이른 장마가 올 수도 있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다리 및 그늘 아래에만 모여있는 사람들, 연신 부채질을 해보고 참다 못해 물에 발을 담궈도 보지만 더위를 달래기 역부족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최고 30.9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이 되면서는 보시다시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강해졌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턴 상황이 바뀝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 해상에는 빨강 파랑의 정체전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와 이 전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수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부턴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립니다. 이 구조라면 제주도는 장마권에 들게 되는데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빠른 겁니다. 예보가 적중하다면 평균보다 열흘 이른 2011년만큼 역대 가장 빠른 장마로 기록됩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이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체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북상이나 남하를 하는데 아직 큰 기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륙지방의 장마철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기상청은 또 최근의 장마 패턴은 매일 비가 내리는 식이 아니라 게릴라성 폭우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의 간판 김연경이 연봉을 5분의 1 수준으로 자진 삭감하며 흥국생명으로 돌아옵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연경이 오늘 흥국생명과 2단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11년 만에 복귀입니다. 연봉은 인센티브 없이 3억 5천만 원,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터키에서 받던 연봉 18억 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흥국생명의 쌍둥이 스타 이재영의 6억 원, 이다영의 4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팀의 연봉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아직 연봉 계약을 맺지 않은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 크게 양보한 겁니다. 선수는 이제 연봉은 크게 개의치 않고 다시 이제 국내 복귀를 통해서 후배 선수들이 이제 좀 약간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자기 연봉은 이제 양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협상을 임한 것 같아요. 이재영, 이다영과 슈퍼 트리오를 구성한 흥국생명은 이제 새로운 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연습 경기를 허용했습니다. 넉 달 만에 토트넘 홈구장에 나선 손흥민. 몸놀림은 가벼웠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골찬스를 만들며 쾌조의 컨디션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달 20일 맨유전에 출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요즘 가수 비의 깡이라는 노래가 인기인데요. 프로야구 한화는 NC의 1일 4강으로 13연패에 빠졌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던 김성욱 선수가 포문을 열었네요. 2회 말 김태균의 타구가 높이 뜹니다. 모자도 흘리면서 열심히 달려나오는데 아이고 미끄러지며 타구를 잡지 못하네요. 바로 타석에 들어선 김성욱. 잡아당긴 타구 큼지막하게 담장을 넘깁니다. 김성욱을 시작으로 강진성도, 노진혁도, 지성훈까지 NC는 1일 4홈런으로 한화를 13연패로 몰아넣었습니다. 두산의 양찬열은 심판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좌측 깊숙이 날아간 공 2루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1루에서 아웃될 뻔했습니다. 공만 보고 달리느라 앞에 있던 심판을 보지 못했네요. 그래도 두산은 9회 말 김재호의 끝내기로 기아를 꺾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유가족이 뒤늦게 초청되고 살아남은 장병은 초대받지 못하면서 그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을 했죠.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에게 제가 직접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유족분들이 뻔히 있는지 아시면서 또 그렇게 또 배제를 시키시고 안 가셨죠?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뒤늦게 수습하면서 초대 받다 보니까 이렇게 썩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위기의 순간 장병들이 몸을 던졌을 때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도 의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한 천안함 음모설은 생존 장병들과 유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진짜 우리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살아 돌아오는 게 마지막 임무였는데 정작 돌아와 보니 왜 너희들만 살아 돌아왔냐.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많이 받았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준영 씨는 동료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웃으면서 저녁해야 될 동기생들은 화장하는 것도 다 제 눈으로 보고 동기생들 뭐 다리뼈, 갈비뼈 지금도 봤던 게 다 기억이 남고 뜨거운 유골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지금도 막 기억이 남고.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군인의 죽음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떤 평가와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정부의 실수라는 말이 야속한 현충일입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